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하루 봄 기운이 짙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 밤사이 안개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14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9도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비 소식이 많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50대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흘 후에 숨진 건데 보건당국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5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포항시 남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6살 여성 A씨는 당일 이상 반응 없이 정상 상태를 보였지만 사흘 뒤인 6일 새벽 간호사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뇌출혈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상북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질병관리청에 사망 사례 안건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그 1차 역학 조사를 하고 민간 신속 대응팀이라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는 질병청에서 피해 조사반이 어제 사망 사례 관련해서 심의 회의를 했습니다. 감염학과 호흡기, 알레르기약, 법의학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포항 등 사망 신고된 8건의 사망 신고 사례에 대해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백신 자체의 문제라든가 또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들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거 맞고 한 보름이나 한 달 후에 죽었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맞고 3, 4일 만에 죽어보니까 멀쩡한 나를 아직 나이 60도 안 됐는데. 한편 포항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지난 주말까지 4,904명이 맞았으며 이상 반응 사례는 5건이 신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환자가 많아 고위험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대형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접종도 본격화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대형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접종 전 예진표에서 열이나 인후통, 특정 약물이나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0여 명의 의료진은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루에 20명씩 시차를 두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접종 날짜가 정해지면 음주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고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예방접종이란 건 균을 몸에 넣어주는 거니까 그 균과 내 몸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고 과로하지 말고. 국내에서 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가 11명으로 늘면서 백신 안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일 전 접종에서 독감 주사 맞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다는 이 병원 원장은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에 걸리면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백신 맞고
집단 면역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고 빨리 우리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경주시는 3월 말까지 의료진 등 7천 명의 접종을 마치고 2분기부터는 노인재가 복지시설과 65세 이상 어르신 등 분기별 접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 등 35명으로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꾸리고 다음 달에는 실내 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열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백신의 수급과 또 안정적인 관리, 또 예후 진찰, 진단 이런 까지 정말 차질 없이 예방 접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작 의료진은 백신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데 정치권은 접종을 정략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지난해 12월 포스코의 공해와 직업병 문제를 고발한 그 쇳물 쓰지 마라 다큐멘터리를 방송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스코는 방송 이후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2달여 만에 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거대 기업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산재와 공해 문제에 대해 포스코의 진심 어린 반성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공해 문제와 직업병 실태를 고발한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위성을 보여줬고 방송 이후 포스코 산재 신청이 잇따르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의 반향을 일으켰고 포스코 노동자들의 추가 산재 신청은 물론 다른 업종의 직업성함까지 사회적 관심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는 이후 다큐 내용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개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도 다큐 내용을 트집잡아 포항 지역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 중단, 주소 이전 등 협박성 성명을 발표하면서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언론계와 노동계는 포스코가 제기한 소송은 언론인 개인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 쇳물을 쓰지 마라. 이거 보셨습니까? 회장님이 답변을 못 하세요. 포항 MBC에서 그 쇳물을 쓰지 마라라고 그 비판하는 보도했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포항에서 밥도 먹지 마라, 투자하지 말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포스코는 지난 4일 돌연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건 없이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개인에 대한 포스코의 표적 소송과 2달여 만에 갑작스러운 소송 취하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 길들이기 소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몇 달 만에 소송을 취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법률적으로는 자신들이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시는 우리 조직을 건들지 마라. 일종의 이런 사인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 취하 여부와 관련 없이 다큐멘터리에서 제기된 직업병과 공해 문제에 대해 포항 시민들은 포스코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큐에서 문제 제기했던 산재 사망 사고랑 주변 인근 지역에 대한 공해 피해 이런 문제에 대한 포항 시민들한테 대책을 내놓을 때 많이 진정성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언급한 포스코의 그 쇳물 쓰지 마라에 대한 소송 취하와 관련해 포항 MBC의 입장을 밝힙니다. 포스코는 그 쇳물 쓰지 마라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1일 담당 기자를 상대로 5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담당 기자가 악의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달여 만인 지난 3월 4일 포스코는 조건 없는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혀왔고 소송 취하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첫 변론도 열리기 전에 일방적으로 포스코가 소를 취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포스코가 사전에 보도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나 언론 중재 등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나선 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대기업의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언론 본연의 감시와 비판,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 잘못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며 포스코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스코는 그 쇳물 쓰지 마라에 나온 직업병과 공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대책을 50만 포항 시민에게 제시하길 바랍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가 2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3년간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모두 15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21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노동자 21명 가운데 이주 노동자 1명을 포함해 16명이 모두 하청 노동자입니다. 계열사인 포스코 건설에서도 같은 기간 14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각종 위험 신호에도 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구에서도 여성들이 장미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함께 남성과 동등한 기본권을 요구한 지 113년이 지났지만 아직 차별은 여전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붉은 장미를 든 여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성평등은 생존이라고 적힌 노란 종이도 함께 들었습니다. 113년 전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을,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기본권을 뜻합니다. 이들은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 환경이 지금도 그대로이고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행복 영순위입니다. 여성들은 일자리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숫자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멈춰버린 지난해 여성 49만 9천 명이 일터에서 밀려났습니다. 남성 일시 휴직자보다 47% 많습니다. 사라진 일자리의 크기도 다릅니다. 남성 취업자 8만 2천 명이 줄어들 때 여성 취업자는 13만 7천 명 줄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훨씬 열악하고 불안정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 취업자 중 45%가 비정규직입니다. 남성의 1.5배입니다. 남녀의 월 평균 소득 격차도 여전히 큽니다. 반면 돌봄과 가사 노동의 시간은 여성이 4배가 넘었습니다. 1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여성들이 장미를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은 성평등 디딤돌상에 포항문화방송 장미쁨 박성아 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포항문화방송이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 지속적인 보도를 하며 지역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성차별 문화를 바꾸는 데 이바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디딤돌에는 대구의 한 복지관과 포항시에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미투 당사자들이 포항 MBC와 함께 선정됐습니다. 울진군은 왕피천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대상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울진군 근남면 수곡 1리와 금강송면 3근 1, 1리, 울진읍 대흥리 등이며 북면 덕구리와 금강송면 소강리 등은 산림청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외됐습니다. 울진군은 이달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경상북도를 거쳐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자 프로배구를 시작으로 체육계 전반에 걸쳐 운동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드러난 것만 5년간 100건에 달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지역의 학교 운동부에선
최근 5년 사이 100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고등학교 54건, 중학교 24건 등 84건의 선수 간 폭력이 발생했고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도 16건 있었습니다. 성적이 안 좋거나 훈련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매년 20건 안팎의 폭력 사건이 운동부 안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성적 지상주의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단체 종목 특성상 선수들이 어떤 같이 단합되게 해야지만이 어느 한 선수가 좀 흐트러지거나 정신이 해이해지거나 이랬을 때 그 팀의 경기력에 미치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지도자나 혹은 선배들이 단체로 기합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종종 있었죠, 실질적으로. 폭력을 교육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대적인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가 가장 중요시되고 그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경북교육청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도내 26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학폭 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합니다. 또 올해부터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 선수는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선수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진군은 마린CC 골프장의 위탁 운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BNG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이달 말까지 대상 업체와 위수탁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인수인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울진 마린CC 민간 위탁 기간은 10년에서 13년이며 위탁업체는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등을 건설해 울진군에 기부 체납할 예정입니다. 영덕군 보건소는 오는 5월까지 석 달 동안 비대면 라이브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브 운동교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포털 사이트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강의 영상은 홈트 건강교실 밴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주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댄스, 근력 강화, 유산소 운동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 군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경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행복재단이 발표한 지난해 경북도 사회보장 통계에 따르면 근로여건 만족도가 84.5%로 경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80%를 넘었고 임금 만족도는 75.2%를 기록했습니다. 또 소비생활과 주택, 안전만족도 부분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스 사고 519건 중 해빙기 사고는 69건으로 14.3%이며 주요 원인별로는 시설 미비가 18건, 사용자 부주의가 17건 등입니다. 하루하루 봄 기운이 짙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 밤사이 안개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14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9도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비 소식이 많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